자, 이제 우리 자료 29페이지에 제3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이거는 그냥 1번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용익 물권과 채권적 이용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용익 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뒤쪽에 따로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여기는 지상권과 지역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상권만 먼저 보고요.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영어 정리 한 번만 다시 한번.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라고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하였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다? 갑이다, 을이다?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가 나오게 됩니다. 설정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갑. 그 다음 이 사람은 지상권자. 방금 거기 좀 봐보십시오. 지상권자는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타인의 토지에, 여기 갑에, 여기가 타인의 토지. 이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상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이 빨리빨리 안 오면 일단은 소유자가 설정해주는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지역권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좀 이따.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워낙 그 대학자가 적어두신 거라서 그대로 옮겼습니다만 조금 저기 표현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민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빌려 쓰는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에 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설정받는 것. 요 을이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설정받는 것이죠. 설정받는 것.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설정하는 거니까 설정받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상권, 이거를 설정받는 것.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이 토지를 임차권을 가지는 것. 을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사람에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채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리고 전자는 용익 물권이라고 불리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땅 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들은 모두 토지 또는 부동산에만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토지 해가지고 가로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 가로 해가지고 전세권. 전세권은 부동산이 객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지 건물이 다 됩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자, 그거 생각하시고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그러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양가로 2번 용익 물권의 효력. 이러한 물권을 취득하게 되면 특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강력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즉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가령 지상권, 전세권 이러한 권리를 주장, 관철할 수 있으며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승계상의 보호라고 그랬죠. 물권자에게는 처분상의 보호와 승계상의 보호가 인정된다라고 했고 이런 것을 승계상의 보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신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물권 침해가 있었죠. 그 방해의 배제, 나아가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괄호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규정, 214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이들 용익물권에도 준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침해가 됐을 때에도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밑에다가 용익물권에도 준용되고 있다라고 적어져 있죠. 거기다가 뭘 하나 적어두시냐면 좀 이따 설명은 드리도록 하고요. 비교 표시 이렇게 해두시고 지역권에는 213조, 214조 두 개가 다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는 조문 표시죠. 조문 표시 214조만 준용이 된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 거니까 일단 저것만 두십시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권에는 214조만 준용된다. 요거 요렇게 지역권에는 214조만 준용된다. 그 의미는 조금 이따 지역권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가로 3번 전세권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 자, 그럴 때 여기서 저희 뭡니까? 먼저 조문을 읽어보기 전에 말씀드릴 거,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담보물권적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그리고 담보물권의 핵심적인 권능은 뭐냐면 우선 변제권하고 경매청구권입니다. 경매청구권. 자, 그래서 봐보십시오. 303조 전세권의 내용이랑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조차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설명하고 있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자, 다음 봐보십시오.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은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으며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권능도 있구나. 물론 그것도 우리 시험 문제고요. 다음 318조 담보물권의 핵심적인 권능 중에 하나가 또 경매청구권입니다.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랬고 그 밑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들이 나옵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특히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생하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매우 강한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이 말이 담보물권적 권능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방가 1번 경매청구권. 우선 전세권자는 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보통의 채권자, 일반 채권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보물권자가 아니라 보통의 채권자와는 달리 전세권자는 승소의 확정 판결과 같은 집행 권한을 얻지 않고도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전세 목적물을 경매에 붙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 해가지고 보증금 받을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못 받아서 집행을 경매를 하려면 그때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일반 채권자니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이 있어야 경매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자는 그러한 판결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이 자체가 이게 바로 경매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정도 봐두고요. 다음 가로 2번 우선 변제권 전세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가지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는 특히 우선 변제 권능이 인정되어서 전세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얻은 매각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받아가는 겁니다. 먼저 받아가는 거. 이와 같이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확보에 관한 한 그 소멸 후에도, 즉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후에도 매우 강한 물권적 권능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로해가지고 담보물권적 권능, 경매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전세권자한테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 느낌을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3번 거래의 실태. 용익물권은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즉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를 설정해 주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대부분은 물건 사용에 관한 채권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취하여지고 있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세권, 지상권 이러한 것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뭘로 한다? 임대차.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복습 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세권에는 아주 중요한 6개의 핵심 판례가 있다. 전세권에 6대 판례가 있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판례로만 시험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판례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혀 안 납니까? 예, 나중에 이제 저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민법이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다는 건 가끔씩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많이들 반복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기억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고 있는 거 혹시 요거 생각나시나요? 아직 안 납니까?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전세 목적물이 병한테 양도가 되었다. 매매하고 등기가 되었다. 설정자는 갑은 사람이다 그래야죠. 갑은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전세금 반환 누가 부담한다? 양수인이. 신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게 6대 판례 중에 하나인 전세 목적물 양도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를 더 하자라는 겁니다. 왜?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거. 자, 무슨 말이냐. 갑이 건물을 가령 그냥 2층 건물이라고 하고요. 자, 1층에만 을한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네.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인데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용익물권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층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층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정자 갑이요.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세권자 을은요.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고 작년 시험에도 정답 질문이었습니다. 자, 법에가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져 있나요? 아니면 없다고 적어져 있나요? 방금 그 조문에가 다 적어져 있습니다. 318조에가 무엇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져 있습니까? 303조 말고요. 318조. 무엇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세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목적물이 지금 전부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고 정확하게는 그 판례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에가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그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지금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갑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갑에 대해서 A라는 일반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가 요거를 강제 집행을 한 겁니다. 강제 경매. 자, 그러면 이 매각대금 전부에서 을이라는 친구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303조에가. 두 번째 줄에가. 그 부동산 뭐라고 됐나요? 303조 1항의 두 번째 줄. 그 부동산 다음에 뭐라고 적어 있습니까?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판례 사안을 이게 이제 전세권에서 6대 판례 중에 하나인 건물 일부 전세권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예, 시험 자체는 한 5번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에 정답 질문이기도 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18조하고 303조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전세권 부분은 핵심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6대 판례 중에서 2개도 했고,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29페이지. 아까 지역권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지역권은 여기 우리 책자에는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제 설명을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참고는 뭘 좀 해야 되냐면 법령집 조문들을 몇 개를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역권은 291조부터 출발이 됩니다. 일단 펼쳐두시고. 자, 우리 책자 29페이지에 일단 펼쳐두시고요. 291조 부분을 펼쳐두시고. 이제 우리 그 자료에 29페이지에 아까 지역권의 내용이 나와 있죠. 물론 291조 조문입니다. 어느 걸로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조문 확인합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여기 잘 보십시오.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토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2번 나옵니다. 2번. 타인의 토지하고 자기 토지하고. 아까 전세권,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딱 토지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근데 지역권은 어떻다? 2번. 그거를 일단 조문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눈으로 직접. 자, 그럼 보십시오. 잠깐만요. 여기를 살려야 되니까. 여기, 잠깐만, 지역권에는 214조만 준용된다. 일단 이건 적어두고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가 갑소유 토지고요. 여기가 갑소유 토지고, 여기가 을소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쪽으로 공로가 있습니다. 근데 갑이 공로로 나가려면 다른 쪽으로 못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길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불편하죠. 그랬을 때 을하고요,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통행 지역권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권에서 여기라는 게 우리 아까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익, 편리함과 이익. 그럼 앞으로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서비스, 이렇게 해요. 서비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어디다 서비스를 하는 거냐면 땅에다 서비스 하는 겁니다. 땅에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예술가. 갑이라는 사람이 예술가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자기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은 도자기 만들려면 또 좋은 재료가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아주 양질의 좋은 재료가 있다. 그랬을 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지역권이라는 걸 설정해서 이 재료를 채취할 수 있겠는가? 안 됩니다. 땅이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땅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여기는 지금 땅이 하나가 나와 있죠. 되셨나요? 이거는 땅이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인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인역권이라는 물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땅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 땅이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게 편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땅을 요역지라고 부르고, 다음에 서비스를 해주는 땅을 승역지라고 부릅니다. 용어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역지, 승역지. 필요하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땅을 요역지, 서비스를 해주는 땅을 승역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갑이 토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을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라고 그랬죠. 지상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토지가 2개가 나옵니다. 토지가 2개가. 그럼 누가 지역권 설정자냐? 누가 설정자냐? 갑하고 을 중에서. 참고로 지역권은 용익물권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설정자입니까? 갑하고 을 중에서. 네. 한 명은 설정자면 다른 한 명은 자연적으로 지역권자가 되겠죠. 을이 설정자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을이 지역권 설정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설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이용을 하니까 이 사람이 통행 지역권자. 무슨 말 아시겠죠? 이 개념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말씀 지난번에 들었냐면 양도나 설정이 처분이에요.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자는 불이익을 입는다. 불이익을.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여기서 을이라는 애가 갑한테 지역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지 땅을 갑이 다니니까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한이나 부담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기 갑이 요역지 소유자인데 만약 여기 승역지는, 그러니까 이쪽이 설정하는 사람이죠. 승역지가 A, B, C가 공유하고 있다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들이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 A라는 친구가 다른 공유자인 B나 C의 동의 없이 갑한테 또는 이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 제가 승역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겠는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설정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지역권 설정해 줘가지고 여러분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정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는
동의 없이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설정이 처분행위라는 개념, 요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지역권은 일단은 조문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자, 그런데 잠깐 이제 법령집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조문을 다 읽자는 게 아닙니다. 지역권의 핵심 조문들에서 그 핵심 내용이 되는 단어는 각각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부종성과 불가분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일단 292조 제목만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종성. 설명은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293조 조문의 제목을 봐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예, 불가분성. 295조 한번 봐보십시오. 마지막에 또 어떤 단어 보입니까? 불가분성. 296조 한번 봐보십시오. 역시 불가분성. 그래서 지역권은 조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불가분성과 부종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면 먼저 불가분성이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종성이라는 단어, 요 단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분, 말 그대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전부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전부라는 단어. 그래서 불가분성이 무슨 말이냐?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 이거를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불가분성은 전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 토지 전부여야 한다.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가분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거, 승역지도 반드시 한 필 토지 전부여야 되나요? 갑이요, 무조건 A의 토지 여기 전부로 통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쪽으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까? 일부도 상관없겠죠. 이유는요, 용익물권이니까. 지역권이 용익물권이니까. 그래서 여기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상관없다. 이거는 불가분성이 아니라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용익물권에서 인정이 되니까.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와 다음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위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자주 나왔고 올해 시험에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위해, 여기는 위해고 여기는 한 필의 토지 일부예고 국어입니다. 국어. 그러면 밑에 문장부터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위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한 필의 토지, 이렇게 연결되는 토지는 요역지입니까? 승역지입니까? 다시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 위쪽으로 가면 이 토지는 요역지입니까? 승역지입니까? 그래서 조금 공부를 이제 하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초반에 이 부분이 처음 하실 때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권리 취득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당이 있다고 그러느냐? 원숭이 혓바닥을 요리를 해가지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포장해주는 식당이 있다 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자, 그러면 원숭이 혓바닥을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원숭이들은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친구가 지금 요리로 당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원숭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포효합니다. 포효가 뭡니까? 사나운 짐승이나 맹수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 이게 포효라고 하죠. 자,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어주면 되느냐? 온, 승, 포, 요. 온, 어디 어디 위에. 요 단어가 나오면 그 토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승역지. 무엇을 위해, 위한. 이게 나오면 그 토지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역지. 아까 지역권은 땅한테 서비스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 땅을 위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 토지가 뭐가 됩니까? 요역지. 한필의 토지 일부에 하면 여기는 승역지. 여기 한필의 토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 되셨죠? 그럼 결론. 자,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푼 거죠. 한필의 토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필의 토지 일부를 위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 전부여야 되니까. 되셨죠? 그래서 물론 이게 올해 시험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엔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시험에 이 부분이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한필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하면 틀렸죠. 여기 일부에가 온승 이게 지금 지역권의 대상입니다. 대상. 그러니까 이 영어 자체만 초반에만 여기 조금 바로 느낌이 안 오면 이거 한 번씩 해주고 온승 포요 위해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요역지 위에 나오면 그 단어는 그 토지는 승역지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봐보십시오. 저기 내용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293조 잠깐만요. 예, 293조를 잠깐 봐보십시오. 293조 1항 한번 봐보시면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그럼 이 토지가 요역지라는 겁니까? 승역지라는 겁니까? 요역지. 그 다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이니까 그 뒤에 토지는 승역지가 되겠죠. 그 다음 2항 한번 봐보십시오.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토지가 요역지. 여기는 물론 직접 요역지라고 적어져 있지만 다음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예 나오면 그 토지는 승역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랬고요. 그러면 다시. 아까는 여러분 설정자에 속하는 승역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는 을이 소유하고 요역지를 A, B, C가 공유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한 사람이 가가지고 을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이쪽은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 없이는 못합니다. 여기는 그냥 혼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의 지분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역권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토지를 위해서 있는 건데 A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분의 1뿐이니까 토지 전부는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다 취득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필토지 전부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게 취득과 불가분성. 자, 그래서 거기 봐보십시오. 295조. 1항만 보시면 됩니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공유는 요역지 공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앞에가 요역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요역지에 취득하는 쪽이 요역지 쪽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조문들이 핵심 조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핵심 조문을.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불가분성에 대한 용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종성에 대한 용어. 부종성. 자, 그럴 때 여기도 수험상으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종성이라는 말이 지역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도 나오니까. 자, 그랬을 때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계약금 1000만원 급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럽시다 라고 하고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요 물계약, 그 계약을 뭐라고 했나요? 그 계약 이름 둘 간에 어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했습니까? 계약금 계약이라고 했죠. 요 물계약 1000만원이 딱 교부가 돼야 성립하는 계약. 1000만원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둘 간에는 매매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금 계약도 성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그 효력으로서 해약금 해지라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만약 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나중에 취소가 돼서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존속할까? 아니면 소멸할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 계약이 주된 계약, 이 계약이 종된 계약. 그래서 주된 계약이 효력이 없어져 버리면 종된 계약도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된 계약이 효력이 없어져 버리면 종된 계약도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용어가 주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부종성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부가 뭡니까 여러분?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쫄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부종성. 똘마니. 자, 계속 가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갑이 은행에 가가지고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대출 계약.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그래서 등기를 했으니까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을이 취득을 했고요. 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요 채권을 뭐라고 부르냐? 피담보 채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종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자,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누가 주고 누가 준가? 누가? 채권이 줍니다. 채권이. 저당권의 존재 이유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저당을 잡습니까? 이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만족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적는 것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게 주입니다. 위. 매매계약이 주,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종.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 그래서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요, 항상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이 주고 채권이 종이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이유를 존재 이유.
저당권이 왜 있는가? 호위무사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있죠. 두목이 있고 똘마니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두목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를 하게 되면 변제는 채권의 소멸 사유였죠. 이 채권이 소멸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종인 저당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하겠죠.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냐면 지금 을명의로 여기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소를 안 해도 소멸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로는 을의 저당권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지만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자, 여기도 우리 시험 정답 지문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369조를 가보십시오. 369조. 저당권의 한 조문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종성. 그 다음에 이 조문을 읽으면서 채권이 주라는 걸 느끼시라는 겁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 그래서 부종성. 저당권은 똘마니성 똘마니라는 겁니다. 부종성, 이 제목이. 확인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해서 저당권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을 것인가? 호위무사가 왕을 안 지키고 지 혼자만 연애하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분리처분 금지. 왕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361조에 나와 있습니다. 361조 제목을 보면 저당권의 처분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그 내용은 저당권의 분리처분이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봐보시면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뒷부분을 그냥 실수 마시고 분리해서 저당권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항상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 지켜야지. 왕 안 지키고 지 혼자 연애를 한다고 나간다.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요역지가 있고 지역권이 있다. 아까 지역권은 땅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요역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 지역권이 종. 그래서 292조 제목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종성. 그래서 전체를 읽지 않겠습니다. 1항은 딱 두 줄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요역지가 두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림에서 여기가 요역지, 여기가 승역지, 갑이 여기 소유하고 있는데 요 요역지가 병한테 넘어가면 지역권도 어떤다? 같이 넘어간다. 되셨죠? 그 다음, 자, 292조의 2항 봐보십시오.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종성이란 말이. 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면 분리처분 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부종성이라는 개념 우리 지금 여기 교재에서 이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무 부담행위와 그 다음에 처분행위 개념. 이걸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험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지금 하고 있는 부종성. 근데 이 부종성이라는 게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주종.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수없이 나왔던 판례 사안입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철거를.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갑이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 토지를 병한테 판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약을 했냐면 내가 이거 철거 청구를 시작을 했으니까 결자 해지하겠다. 그래서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이거를 갑한테 남겨둬가지고 결자 해지할 수 있겠는가? 소유권이 주,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종. 애한테 소유권 넘겨놓고 애가 물권적 청구권만 가지고 있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달리 이야기해보면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순간에 갑의 소유권이 없어졌죠. 주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채권도 얘는 상실하게 된다. 이 역시도 주, 종. 그 다음, 여기 이제 다음 부분은 나중에 하겠지만, 특별법에서도 또 주, 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또 오늘 확인학습에도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느낌을 잡아둔다. 특히, 여기, 무조건 그냥, 저당권이,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에서 저당권이 물권이니까 저당권이 주고 채권이 종이냐? 전혀 아닙니다. 저당권의 존재 이유.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무사의 존재 이유.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종의 개념. 네, 요거를 파악을 해 두시는 것. 네,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역권은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리면서 우리 교재에 지금 안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서에는 당연히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1, 2월 과정 하면서 보면 되겠고, 지역권에서 핵심 키워드는 불가분성과 부종성.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 조문들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승포요. 한 필의 토지에 어디에 하면 그 토지는 승역지. 그 다음에 무슨 토지를 위해 그러면 그 토지는 요역지. 네, 그렇게 해서 그 개념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해 보십시오. 이제 291조를 제가 나중에 통영 모의고사 볼 때 뭐라고 적어 놓을 거냐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토지를 하나를 빼놓습니다. 토지가 2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생각하시면 안 틀리실 것 같죠? 지금 생각하면 나중에 한번 9월 달에 가가지고 통영 모의고사에 그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넣어볼 테니까 토지가 2개 나와야 됩니다. 지역권에는.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다 했는지 보고요. 예, 쉬셨다가 31페이지 거기 임대차 그 부분 보면 되겠습니다.